안녕하세요, 자이언트코리아의 이창용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올마운틴과 다운힐에 필요한 기술들을 알아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올마운틴과 다운힐 기술을 보다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게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집에서 쉽고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상체 위주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체 위주로 선택을 한 이유는 보통 많은 분들이 하체 쪽 위주로 자전거를 탄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체뿐만 아니라 다운힐이나 올마운틴, 또 XC 라이딩도 마찬가지고요. 상체 근육이 생각 외로 많이 소모가 돼요. 근육에 힘이 부족하게 되면은 라이딩을 하면서도 쉽게 피로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보다 과격한 다운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체가 버텨줘야 보다 빠른 속도에서도 그 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상체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웨이트 트레이닝에 필요한 장비들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튜빙 밴드, 고무로 되어 있는 밴드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핸들바입니다. 핸들바를 변형을 했는데요. 핸들바 밑에 원통을 받쳐서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핸들바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이제 허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데드리프트 동작입니다. 허리 근력을 강화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올마운틴이나 다운힐을 타다 보면은 앞바퀴를 듣는 동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전거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할 때는 허리 근육에 상당히 큰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강하게 잡아주고 있어야 보다 원활한 라이딩이 되고, 또한 허리는 하체와 상체를 연결을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근력을 유지하셔야 라이딩에 더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숙였다가 피면서 허리의 근육 힘으로 상체를 들어주는 동작인데요. 튜빙 밴드의 장점은 자신의 근력 힘에 맞게끔 길이 조정을 통해서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튜빙 밴드를 모으셔서 자기 발 쪽에다 잡아주시고요. 이때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당겨봤을 때 이게 너무 약하다 싶으시면은 밴드 길이를 조금 더 짧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적당한 길이로 잡아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을 가볍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내려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허리가 말아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허리 근육 자체에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쓰신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가볍게 내려가시면서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도록, 그리고 올라올 때는 허리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때 바닥을 보시는 것보다는 앞에 정면을 응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하실 때는 보통 10에서 15회 정도 기준으로 하시는데, 자신의 이제 근력에 맞게끔 그 횟수는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 3세트 정도 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은 등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저희가 자전거 타면서 바니호흡이나 점프를 할 때 자전거 핸들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라이딩을 장시간 하다 보면은 그 다음날 등이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역시 등 쪽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근력에 맞게끔 균형 있게 잡아주시고, 양발은 어깨보다 살짝 넓은 정도, 그 상태에서 가볍게 앞쪽으로 숙이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십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팔꿈치를 등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기분으로 잡아당기시고 내려주시고, 이때 잘못된 동작이 어깨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뒤로 보낸다는 느낌, 등 근육을 쓴다는 느낌으로 뒤쪽으로 쭉 당겨 주셔야 돼요. 또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게 고무밴드에 탄력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동작에서는 빨라지시는데, 내려가는 동작을 할 때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으로 조절을 하셔서 천천히 당겼다가 천천히,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 이두 쪽, 앞쪽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할 겁니다. 이 역시 자전거를 타면서 조향이라든지 자전거 핸들을 들고 미는 동작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고요. 또한 이 근육이 약할 경우는 장시간 라이딩을 하면은 팔 쪽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특히 앞쪽이랑 삼두 쪽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먼저
앞쪽 이두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동작 역시 마찬가지로요. 가볍게 쓰신 상태에서 튜빙 밴드를 발로 밟아주십니다. 이때 역시 자신의 근력에 맞게 길이 조정을 해주시고요. 발을 가볍게 내린 상태에서 이두의 힘으로 가볍게 끌어올리시고 내리시고, 이때 역시 자신의 올리면서 상체가 앞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끌려가지 않도록 허리를 곧게 펴주시고 자신의 이두의 힘으로만 튜빙 밴드를 당긴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삼두 같은 경우는 저도 실질적으로 운동을 안 한 다음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피로도를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뒤쪽 근육인데 자전거 위에서 상체를 버텨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근육입니다.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양팔을 엉덩이 옆쪽으로 가볍게 짚어주시고요. 발을 한 보 정도 앞쪽으로 양발 11자로 해서 보내주신 상태에서 가볍게 천천히 내려가십니다. 이때 팔이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어깨 쪽에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도 정도 내려주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동작으로는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핸들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핸들바를 사용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핸들바 폭과 가장 똑같기 때문에 자전거 탈 때와 거의 같은 근육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운데다가 폼을 받침으로 인해서 좌우 밸런스 균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이 됩니다. 핸들바를 내려놓으시고 양팔로 균형을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자신의 근력이 양쪽이 균등하지 않다 하시면은 버티는 과정에서도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한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 근력이 없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핸들바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은 밀고 올라오는 동작에서 자신의 보통 오른쪽 근력이 세기 때문에 오른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럼 몸이 틀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핸들바를 사용해서 중심을 잡게 되면은 양쪽의 근력이 틀릴 경우는 힘을 많이 쓰는 쪽은 바닥에 닿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힘을 똑같이 제어하시면서 팔굽혀펴기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동작은 턱걸이 동작입니다. 턱걸이는 지금 여기 현재 사정상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턱걸이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신체에 가장 무리 없이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력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저는 앞에 했었던 운동 중에서도 팔굽혀펴기 동작과 턱걸이 동작, 그 두 가지 동작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신체 밸런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라이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자전거를 타지 않으실 경우 집에서 틈틈이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올마운팅과 다운힐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재해 나갈 계획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 앞바퀴를 들고서 할 수 있는 기술들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